TV에서 포커 방송을 보다 보면 포지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포지션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사용해보는 겁니다. 블랙잭을 예로 들죠. 많은 분들이 블랙잭을 플레이해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카드 합이 14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딜러는 4가 있습니다. 그러면 딜러가 가질 수 있는 최고는 14죠. 문제는 당신이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에서 hit을 먼저 하죠. 몇 번은 버스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딜러는 자동으로 이기는 것이니 카드를 드로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비교법을 포커에 적용시켜보면 당신이 버튼이라면 항상 마지막이고 상대방이 매 스트림마다 먼저 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플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플랍은 두 플레이어 모두 미스하게 되는 플랍입니다. 당신이 킹, 퀸 같은 핸들을 갖고 있고 플랍에서 페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합시다. 보통 플랍까지는 좋은 핸드가 아닐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팟을 이기는 플레이어는 보통 매우 진취적이고 좀 더 어그레시브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포지션에서 하기 더 쉬워요. 바로 당신 전에 상대방이 체크를 하는지 배팅을 하는지 정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 당신이 게임을 조금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며 상대방이 플랍, 턴, 리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를 때 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죠. 팟에는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인 포지션이거나 아웃 포지션이거나. 인 포지션일 때는 마지막 차례라는 거죠. 아웃 포지션일 때는 당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레이즈를 당할 수도 있고 블러핑을 당할 수도 있죠. 나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싱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웃 포지션일 때는 항상 가드를 취해야 합니다. 상당히 방어적이어야 하고 불리한 상황이기에 조심해야 할 겁니다. 가끔은 강력한 핸드로 모른 척 플레이도 할 수 있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또 반대로는 인 포지션이라면 펀치를 날리는 쪽이 될 겁니다. 공격자가 되는 겁니다. 상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아웃 포지션일 때에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살해야 하는 겁니다. 얼리 포지션일 때에는 어그레시브 플레이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폴드일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어그레시브해서 이익을 이끌 수 없더라도 좋은 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닌 척 플레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체크 레이즈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디펜시브 포지션에서 아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디펜시브 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디펜시브 하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정말 큰 팟에서 당신을 보호해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쁜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겁니다. 보통 얘기를 하면 아웃 포지션은 수비, 인 포지션은 공격인 겁니다. 테이블에서 당신의 포지션은 어떤 핸드가 플레이할 만한지에 영향을 정말 많이 끼칩니다. 여기서 질문은 잭 10은 플레이하기 좋은 핸드인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이죠 상황에 따라서라 합니다. 포지션에 달려있는 겁니다. 많은 베리어블에 달려있고요. 첫 포지션이고 언더 더 건이고 9명 테이블에 당신은 잭 10 오프입니다. 8명의 플레이어의 차례가 남아있죠. 그렇다면 그리 좋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 똑같은 핸드로 당신이 버튼이며 모두가 폴드를 한고 두 블라인드 상대로 잭 10을 가지고 있다면 폴드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핸드로 레이즈를 해야 하는 거죠. 포지션별로 한번 정리해보죠. 한번 봐야 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포지션에서의 플레이를 할지 말지 고려하는 간략한 핸드레인지 말이죠. 당연히 얼리 포지션일 때는 레인지에서 더 타이트하겠죠. 얼리 포지션일 때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이건 그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게임인지 또 플레이어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따라 조절하는 거죠. 게임이 매우 어그레시브하고 사람들이 레이즈를 많이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그저 콜하고 인프만 하는 패시브 게임이라면 얼리 포지션이라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들 포지션으로 한번 가보죠. 조금 더 오픈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나 첫 번째인 일 때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팟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레이즈도 콜도 없었고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죠. 이런 미들 포지션에서는 플레이하고 레이즈 할 핸드가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인 법칙으로 콜을 해도 좋은지 레이즈를 해도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블라인드에 콜만 할 것이 아니라 레이즈를 하며 어그레시브한 플레이를 해야 하죠. 또한 포지션을 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레이즈를 하고 뒤에 몇몇 플레이어가 폴드를 한다면 블라인드를 따올 수 있으며 포지션에 있는 플레이어와 겨룰 수 있습니다. 포커에서의 재밌는 부분은 말이죠. 오피스 안에서건 에이트 포지션이건 버튼이건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버튼과 버튼 옆 같은 포지션에서 가장 큰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인 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핸드레인지를 더 넓혀도 되는 겁니다. 언더더건에서는 킹 잭 오프로도 폴드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말이죠. 레이트 포지션에서라면 킹 잭으로 진행하고 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당신이 어그레시브 해줘야 하는 순간이고 루즈 해야 하는 순간인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포지션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버할 마지막 두 포지션은 바로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입니다.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가 돈을 넣는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제일 안 좋은 포지션이기에 절대로 플레이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분 베팅, 풀 베팅을 함으로 베팅에 참여를 시키고 핸드를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스몰 블라인드에서 레이즈를 상대로 보수적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음으로 액션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빅 블라인드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죠. 빅 블라인드에서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상대로 레이즈 사이즈가 만약 2개나 절반 정도의 블라인드라면 레이즈 사이즈가 만약 2.5 정도의 적은 블라인드라면 폭이 넓은 레인지로 당신의 빅 블라인드를 방어해야 합니다. 벌써 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팟 오즈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미니멈 블라인드가 $50에서 $100이고 누가 $200 레이즈를 한다면 콜 금액이 $100이죠. 그리고 이미 당신의 $100 있고 팟에 $250, 그래서 $350인 거죠. 그래서 이 $100 콜로 인해 당신은 3.5대 1을 얻는 겁니다. 물론 포커가 저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플랍이 있을 것이고 그 후 베팅이 있을 것이고 리버가 있을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당신은 다음 3장의 카드를 볼 수 있는 좋은 가격의 오퍼를 받은 것이죠. 빅 블라인드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론 리레이즈 하고 싶겠지만 대부분은 콜이에요. 다시 스몰 블라인드로 돌아와 보죠. 당신 이후 빅 블라인드가 있고 베팅의 절반을 이미 낸 상황이기에 훨씬 더 보수적이어야겠죠. 여기까지 통상적인 레인지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게임이 어떠한지, 얼마나 어그레시브한지 패시브한지에 따라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토너먼트 테이블에 참석할 때 말이죠. 착석하기 전 오늘 어떻게 플레이하고픈지 그려봅니다. 어떤 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언더 더 건에서 오픈할지 얼만큼 방어를 할지, 또 어떤 핸드로 방어를 할지 저는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그게 제가 포커를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테이블에 오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커는 생활과 숨을 쉬는 것처럼 테이블에서의 분위기에 따라 바뀌는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누굴 상대로 어그레시브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테이블에서 누가 약한 위치인지 재보는 겁니다. 그들의 빅 블라인드가 언제인지 약한 플레이어를 알고 만약 그가 빅 블라인드일 때 저는 미들 포지션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액션을 취한다와 빅 블라인드에서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를 상대한다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저는 아마 레인지를 조절하겠죠. 당연히 새로운 플레이어가 테이블에 오면 항상 유동적이어야 해요. 항상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게 맞는 플레이인지 기준치를 정해놓고 합니다. 게임 이론 접근법은 무엇인지? 언더 더 건에서는 어떤 핸드로 오픈을 하는지 같이 말이죠. 오픈을 더 해야 할지 덜 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전까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포지션이 실제로 어떻게 팟을 이기게 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모두가 폴드를 하고 당신은 버튼에서 8, 9 수딧을 들고 있으며 레이즈합니다.
빅 블라인드 역시 8, 9 수딧을 들고 있고 콜을 합니다. 그리고 플랍이 나옵니다. 에이스 7, 2 레인보우고 이 말은 플랍에서 플러시 드로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체크를 하죠. 이 대목이 10엣을 하기 아주 좋은 대목입니다. 그러면 8, 9를 들고 있던 플레이어는 완전 미스하게 되고 같은 핸들을 갖고 있건 말건을 떠나 폴드를 하게 되죠. 버튼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길 수 있던 겁니다. 항상 방어적이고 아웃 포지션에 있는 플레이어는 이런 팟을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설령 당신이 별거 없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포지션을 상대로 방어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당신이 체크 레이즈를 하고 상대방이 콜을 하면 어떨까요? 계속 진행하나요? 체스처럼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 수를 두면 다음 수는 무엇인가? 아웃 포지션으로는 인 포지션에 있을 때보다 쓸 수 있는 수가 많이 없습니다. 이 예는 두 플레이어가 동일한 핸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버튼에서의 플레이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A라는 플레이어가 버튼에서 5, 6 스페이드이고 B 플레이어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킹 퀸로 콜을 합니다. C 플레이어는 빅 블라인드에서 킹 잭으로 콜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스몰 블라인드가 가장 좋은 핸들을 소유하고 있죠. 당연히 빅 블라인드는 2이고 버튼의 5, 6 수딧은 마지막이겠죠. 플랍이 나오고 에이스 7, 2로 레인보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버튼에서 5, 6 수딧을 갖고 있는 A 플레이어일까요? 아니면 스몰 블라인드에서 킹 퀸으로 베스트 핸들을 가지고 있는 B 플레이어일까요? 아니면 빅 블라인드에 킹 잭을 가지고 있는 C 플레이어일까요? 킹 퀸이나 킹 잭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두 핸드가 강력한 것을 떠나서 여기서의 5, 6 수딧은 단순히 포지션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은 겁니다. 버튼이 배팅을 한다면 스몰 블라인드가 에이스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배팅에 직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빅 블라인드의 플레이어와도 겨뤄야 합니다.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죠. 킹 퀸의 쉬운 폴드. 빅 블라인드 또한 완전 미스입니다. 에이스가 있다면야 크게 경기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아웃 포지션의 플레이어가 방어적으로 플레이해야만 함으로 버튼에서 형편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순전히 공격성으로 팟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SSS 포커는 2016년 대한민국의 SBO 스포츠와 협약으로 SBO 포커로 처음 런칭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텍사스 홀덤 포커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2017년 SSS 포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SSS 포커로 알려져 있고 24시간 연중 무휴 한국어 상담 및 각종 한국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SS 포커는 IDN 포커의 대한민국 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텍사스 홀덤 포커 전문 웹사이트로 글로벌 온라인 포커 업계에서 2위의 트래픽으로 평균 1만 5천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하고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의 플레이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SSS 포커는 랜덤 딜링에 대하여 국제 게이밍 테스트 연구소인 BMM 테스트랩스에서 RNG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를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PAGC OR 필리핀 어뮤즈먼트 앤 게이밍 코퍼레이션에서 정식 온라인 게이밍 라이센스를 허가받아 정부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